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박멸 대국민 캠페인 내가 갈게를 추진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파란의 대표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꼽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제일 불쌍하고 또 가해자는 제일 때려 죽이고 싶은 게 사실 보이스피싱 사건들이거든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범죄 피해자 중에서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게 보이스피싱 사건 같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사건만 해도 20년 동안 가정부에서 자식 주려고 모아놓은 돈 5천만원 보이스피싱 당하고 자살한 할머니, 그리고 편의점 알바 몇 년 동안 해서 모은 돈 몇백만원 날린 다음에 너무 낙담해서 자살한 20대 청년 다 실제로 봤고요. 이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무서운 게 피해자들이 사실은 자기는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건과 달리 자책을 해요. 내가 멍청해서, 내가 경험이 없어서, 내가 바보 같아서 이렇게 피 같은 돈을 날렸다. 본인을 자책을 하면서 그게 자살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서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이스피싱은 세상 물정 어두운 노인들이나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들이나 당한다?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최근에 실제로 본 국선변호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무려 대법관 출신의 로펌 대표 변호사였어요. 그분도 몇천만 원 뜯겼어요. 미리 대비 안 하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사실 보이스피싱 관련한 영상 정말 많죠. 하지만 너무 복잡해요. 왜냐면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이스피싱 기술도 발전했거든요. 수법이 진짜 다양하고 신기한 방법도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소개하면 재미는 있지만 머리에 남는 게 없죠. 그러다가 실제 상황이 닥치면 내 자식이 납치됐다, 내 계좌가 털렸다, 그러면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순식간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누구나 기억할 수 있게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 봤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 영상을 부모님, 가족들, 지인들에게 링크해서 보내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어떤 효도보다 이게 최고의 효도일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 제가 정말 많은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 제 영상 누구한테, 지인들한테 보내주세요 이런 부탁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은 진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과장 안 보태고 정말로 보이스피싱이 살인, 강간, 강도만큼이나 지독한 범죄라 생각해요. 게다가 이 돈은 다 중국으로 가거든요. 게다가 가해자들은, 핵심 멤버들은 잡히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살인하면 99% 검거돼서 깜빵 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어쩌면 보이스피싱이 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 같기도 해요. 자, 보이스피싱 박멸 프로젝트 내가 갈게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갈게. 자, 앞으로 경찰청에서, 검찰청에서, 수사관, 경찰, 검사에게서 전화가 오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 이제 나갑니다. 내가 갈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글자. 쉽죠? 누구든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일단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착하게 살았죠. 웬만해서 전화 올 일 없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갈게. 내가 지금 갈게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당장 갈게요. 그러면 대부분은 지금 오지 말라면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댈 거예요. 급하다, 당장 해야 된다, 계좌부터 불러라, 말 같지도 않은 핑계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본인이 알고 있는 최고의 쌍욕을 받으면서 전화 끊으시면 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진짜 검찰이면 어떻게 하냐고, 진짜 수사기관이면 어떻게 하냐. 근데 만에 하나 진짜 수사기관이어도 전화 끊어버리거나 욕 박아도 부담 가지지 마세요. 왜냐? 요즘 우리나라에서 전화가 와요. 검찰에서, 경찰에서 100건 오면 99건은 보이스피싱이고요. 한 건이 진짜일까 말까인데 그 한 건에 해당해도 진짜 수사관이어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는 나중에 풀고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전화 오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다시 강조할게요. 수사기관에서 전화 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딱 네 글자. 내가 갈게. 내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지 말라고 하면 사기예요. 끊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또 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가시면 되죠. 한번 가면 돼요. 어디로 오라고 하면 진짜 가보세요. 가보면 10중 8구 그 경찰서에서는, 그 검찰청에서는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헛걸음은 했지만 보이스피싱은 안 당했잖아요. 된 거죠. 한마디로 출석 요구, 오라고 하는 전화만 진짜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형사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일했다고 했잖아요. 수사도 정말 많이 경험해봤어요. 만약에 진짜 수사기관이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조사하고 싶은 게 있다면 불러서 해요. 불러서 못하고 전화로만 가능한 그런 수사 없습니다. 당장 처리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까지 가짜 경찰서나 검찰청을 만들어서 사기치는 놈들은 아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석을 하라고 요구할 때만 진짜일 수도 있겠나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무시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갈게 라고 했을 때 오라고 안 하면 무조건 사기꾼이다. 자, 수사기관만큼이나 자주 전화 받는 거죠. 금융기관들, 은행, 증권사 똑같아요. 금융기관에서 전화 와서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에 도용을 당했다느니, 비밀번호가 유출이 됐다느니, 아니면 대출을 해주겠다느니, 좀 더 싼 이자로 대환을 해주겠다느니,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갈게. 은행이든 증권사든 금고든 내가 그 지점으로 직접 가겠다고 하세요. 대부분은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뭐다? 사기꾼이다. 그리고 실제라고 해도 여러분 별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 어차피 영업하려는 외판은의 전화잖아요. 끊어도 나한테 하등의 손해가 없어요. 저 변호사 되기 전까지 우리은행에서 은행원이었어요. 저 카드는 신입행원 때 지역에서 1등한 정도도 있어요. 진짜 잘 팔았거든요. 근데 은행 직원이 고객과 급하게 전화로 처리해야 되는 일은, 꼭 전화로 당장 해야 되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모든 은행원의 업무는 지점 방문해서 상담하고 대면해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엄청 빡세거든요. 그걸 전화로 한다고요? 지점 방문해서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전화와서 이런저런 잡스를 늘어놓으면 됐고 내가 갈게 하시면 돼요. 오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심한 욕을 박은 다음에 전화를 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점으로 오라고 하면요? 그럼 시간 되실 때 한번 가시면 되죠. 가서 10중 8구 부른 적 없다고 하겠죠. 그러면 헛걸음하긴 했지만 저 때문에 보이스피싱 안 당하신 거니까 돈 굳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들 사고도 많죠. 역시 내가 갈게. 누가 다쳤다. 내가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 당신 남편이 현장에서 큰 사고를 쳤다 등등 가족과 관련한 보이스피싱도 정말 많아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우리에게 다쳤다, 사고 쳤다 이러면 얼마나 가슴 철렁하겠어요. 심지어 내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막 대요. 가족 이름, 나이, 직업까지 막 다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기꾼들이 이거 다 입수하거든요. 이것도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할게. 간다고 하세요. 자, 아들이 다쳤어요. 엄마가 뭘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돈을 보낸다? 아니죠. 병원으로 가야죠. 내 자식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다른 걸 하라고 하면 미친 거죠. 사기꾼일 수밖에 없어요. 손녀가 납치당했어요. 뭘 해야 돼요? 돈을 보내?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 염두에 두세요. 요즘에 진짜 나쁜 놈들 실제로 납치나 유괴 안 합니다. 왜요? 전화만 돌리면 납치했다고 구라만 쳐도 속아주고 돈 보내주는데 왜 위험하게 실제 납치를 해요? 이제 납치는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 12년 하면서 돈 받으려고 하는 유괴, 납치 이런 거 한 건도 못 봤어요. 요즘에 안 해요. 납치의 납만 들려도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것도 정리할게요. 내 가족이 별의별 사고가 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내가 당장 간다고 하세요. 아들이 많이 다쳤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서 의심하면서 아들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 괜찮니? 근데 아들이 받아서 자기가 진짜 다쳤대. 그러니까 진짜 돈을 보내달래. 이거 실제로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것도 흔한 수법입니다. 당신 전화기를 해킹해서
전화가 걸면 아들한테 걸어도 딴 데 걸리도록 전화기에 해킹 앱 심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다 사기꾼이라 생각하세요. 아들이 돈이 급하다고 해요. 카톡으로 엄마 내가 어디다 써야 되는데 돈이 좀 급해. 당연히 이것부터 보내주면 안 돼? 만나자고 해요.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돈 보내줄게라고 해요. 지금 못 만난다고 하면 굴하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스마트폰에 많이 하는 수법이죠.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서 이걸 통해서 하는 핸드폰 해킹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내든지 상관없이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첨부된 파일 그냥 열지 마세요.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열지 마세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죠? 보안업체, 이 IT 업체에 일하는 사람들도 클릭 하나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게 이런 수법들이에요. 그냥 항상 이용 많이 하시는 것들 있죠. 뭐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빼놓고는 다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시고 절대 클릭하지 말고 앱도 깔지 마세요. 여론조사든 택배사든 쇼핑몰이든 우체국이든 심지어 내 자식이 문자를 보내서 부모님이 카톡을 보내서 지금 보는 이거 링크 좀 해라 앱 좀 깔아라고 해도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쨌든 클릭을 해서 뭔가가 깔렸다 싶으면 바로 은행이랑 카드사 전화해서 다 정지시키세요. 핸드폰 통신사 전화해서 모든 결제 다 차단하고 근처에 있는 아무 핸드폰 대리점이나 가서 앱 삭제시키고 초기화 시켜버리세요. 어차피 범인들은, 나쁜 놈들은 본인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예 클릭도 안 하고 모든 걸 의심하고 안 해버리는 게 답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경찰, 수사관, 검사, 은행원, 금융기관 뭐든 좋습니다. 전화와서 헛소리 하면 딱 4글자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갈게. 근데 오라고 안 하면 욕부터 받고 전화 끊어도 상관없다. 자, 보이스피싱 유의할 점 수십 개 수백 개 있으면 뭐예요? 닥치면 머리가 하얘지는데. 하지만 여러분 4글자는 기억할 수 있겠죠? 또 반복할게요. 내가 갈게. 이거 보신 분들은 부탁이니까 주변 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이거 좀 보내줘서 내가 갈게 4글자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사실 범죄자가 세상에서 한 명도 없어지면 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는 밥줄이 끊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이에요. 보이스피싱 범죄만큼은 박멸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필요한 영상 있으면 종종 올리겠습니다.